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목표로 두 차례나 밀란으로 짧은 임대를 왔었던 베컴의 AC 밀란 임대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태로 인해 많은 구단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던 벼랑 끝 상황에서 당시 밀란의 구단주 베를루스코니는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세계 경제 문제를 인지해 긴축 재정을 실행하여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고 선수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맞이한 08-09 시즌, 밀란은 시즌 초반에 허리라인의 핵심인 피를로가 허벅지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고 수비의 주축인 네스타까지 허리 부상으로 출전 불가능의 상태가 되면서 미드필드진의 공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행히 안첼로티 감독이 가투소 중심의 중원을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의 공백을 대체했고, 그가 미드필드 전 지역을 커버하는 등 전성기급 기량을 선보이면서 승점을 꾸역꾸역 쌓는데 성공, 10월에 무려 리그 선두에 오르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베컴이 밀란으로 단기 임대를 온다는 루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컴이 뛰고 있던 MLS의 비시즌 기간인 1월 8일부터 3개월간 단기 임대를 온다는 것이었죠. 자, 당시 베컴은 유럽 무대를 떠나 MLS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팀 내에서 경쟁력이 떨어져 그동안 전유물과도 같았던 대표팀 등번호 7번을 월컷에게 내줌과 동시에 점점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될 정도로 입지가 좁아진 것을 넘어 급기야 친선전에 소집되지도 않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팀 스쿼드 전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중인 것에 반해 홀로 축구 변방에서 뛰고 있다는 점은 그에게 마이너스 요인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대표팀의 카펠로 감독도 베컴이 다시 대표팀에 합류해 남아공 월드컵에 나가고 싶다 하면 유럽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대표팀 재승선을 노리던 그에게 유럽 무대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나름의 과제가 있었을 뿐더러 유럽 예선이 한참 진행되는 시점인 MLS의 휴지기 동안 홀로 실전에서 멀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밀란으로의 단기 임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LA 갤럭시 입장에서도 손해보는 부분이 전혀 없던 것이 베컴의 임대 조건으로 비용은 물론 밀란과 기술 제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자 그의 합류가 밀란의 전력에 도움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선들도 많았던 반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실패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을 베컴의 유니폼 장사로 메우려는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며 그 임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밀란 입장에선 당시 베컴의 존재가 그리 절박하지 않았습니다. 4-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안첼로티 감독에게 측면 자원인 베컴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당연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베컴이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고 MLS 휴식기로 인한 체력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해 MLS보다 공수 전환이 빠른 세리아 무대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게다가 비슷한 스타일을 지닌 피를로와의 공존 문제도 존재했을 뿐더러 더 나아가 세리아 무대가 처음이라는 점도 마이너스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베컴이 영입되자 밀란의 상황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먼저 당시 밀란은 시즌 초반에 피를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가투소 중심의 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나 12월에 접어들어 가투소가 무릎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되죠. 그가 이탈하자 밀란은 곧바로 2대4 유벤투스에게 깨질 정도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상에서 돌아와 제 몫을 해줄 것이라고 평가되던 피를로는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스날에서 데려온 플라미니 역시 아직도 밀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밀란은 매섭게 치고 올라온 인테르에게 선두를 내주게 되죠. 이렇듯 미드필드진이 붕괴되어버린 상황에서 베컴은 밀란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수혈 조치로 떠올랐습니다. 따라서 베컴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주 포지션이 아닌 중미로 기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측면과 중앙을 커버하는 왕성한 활동량을 보였으며 오른발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도 우리와 달리 베컴이 헌신적으로 뛰어주면서 암브로시니 못지않은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안첼로티는 피를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암브로시니와 베컴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생각보다 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베컴이 공격면에서 다소 아쉬웠던 가투소보다 공격 과정에서 다양성을 부여해주면서 공격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이로 인해 밀란은 베컴 합류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불과 5경기를 치렀을 무렵 유벤투스를 제치고 리그 2위까지 성적을 끌어올렸으며 베컴은 이골 2도움이라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단은 성적 상승은 물론 흥행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자 그동안 그를 등한시해오던 카필로 감독도 최근 베컴의 경기력을 칭찬하며 그를 다시 대표팀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베컴은 내년에 벌어지는 남아공 월드컵 출전에 쐐기를 받기 위해 밀란으로의 완전 이적을 희망하기 시작했죠. 자신의 변호사들을 밀란으로 소집해 LA 갤럭시와 직접 이적 협상을 벌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밀란 역시 실력과 흥행성 두 가지를 모두 보유한 베컴의 브랜드 파워를 높게 사 80억 원을 지불하고 완전 영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그러나 LA 갤럭시는 자녀 계약 기간 및 손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약 28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완전이적 계약은 틀어져 버렸고 대신 베컴의 임대 만료 기간을 3월 8일에서 6월 말까지 4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134억 원을 지급하는 것에 계약을 맺게 되죠. 그를 한 달 임대하는 데만 33억 원을 소요하는 셈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베컴은 반년간 18경기 2골 6도움을 기록하며 밀란을 리그 3위, 팀이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여담으로 완전 이적을 추진한 베컴의 태도에 실망한 LA 갤럭시의 동료 도노반은 곧 출간되는 한 책을 통해 베컴을 나쁜 주장으로 묘사함과 동시에 갤럭시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갤럭시 선수로서의 의무를 수행하길 거부했다라며 그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는 베컴이 복귀해 감독, 도노반과 3자 대면에 화해를 하면서 일단락됐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 2010년 베컴은 남아공 월드컵 본선 참가를 위해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나가고자 다시 한번 밀란으로 재임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가 합류한 밀란은 1년 전에 비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에이스 카카가 팀을 떠나 전력이 많이 유출된 상황이었고 베컴의 능력을 스쿼드에 잘 녹여내는 방법을 알았던 안첼로티 대신 레오나르도가 새롭게 밀란의 지휘봉을 잡고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플랫3를 구축했던 안첼로티와 달리 중원에 2명만 배치하는 플랫2, 사실상 4-2-1-3에 가까운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과 달리 베컴의 위치가 애매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윙어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그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보여주며 복귀 후 밀란의 3연승에 기여하면서 승리의 파랑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인가 그는 정말 큰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컴은 키예브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종료 직전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의무진에게 발이 부러진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진단 결과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산산조각났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년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한 탓에 그동안 누적되온 피로가 마침내 터진 것이었죠. 완전 회복까지 6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베컴이 꿈꿔왔던 4연속 월드컵 출전 남아공행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잉글랜드의 카필로 감독이 베컴을 최종 엔트리에 포함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라는 사실이 관계자를 통해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을 더욱 자아냈는데요. 비록 베컴은 부상으로 월드컵 무대에 서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선수들의 멘토이자 잉글랜드의 월드컵 유치대사 자격으로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여 잉글랜드 대표팀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베컴의 밀란 임대는 라르손의 맨유 임대와 비교가 가는 임팩트였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쏠쏠한 활약을 펼쳐준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 베컴이 이적함으로써 레전드급 스쿼드를 구축하게 되어 화제성을 불러온 것은 물론 팬들로 하여금 보는 재미를 더해주었기 때문인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